작은 침대 위에서 오늘의 주인공은 하루를 시작합니다. 잠을 깬 자리에서 씻고 단장하는 그녀. 밥을 먹을 때조차 옮겨 앉는 법이 없는데요. 아직 앳된 얼굴에 장난기 넘치는 그녀지만 결국 침대 밖으로 한 발짝도 나오지 않고 하루를 마감합니다. 궁금한 사연을 가진 그녀의 이름은 최하진. 그녀는 병원에서 생활하고 있었는데요. 하진 씨의 하루는 수동식 인공호흡기를 대고 숨을 고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만 좀 아파요. 네. 따끔할 텐데 인상 한 번 안 쓰네요. 아프면 아프다고 해라고 해도 자기가 소리를 안 내요. 소리가 안 나요. 신음소리조차 낼 수 없는 아픔을 오늘도 그녀는 혼자 견딥니다. 21살 아가씨네. 병원에 있은 지는 얼마나 됐어? 8년? 오래되셨네. 긴 병원 생활의 친구는 작은 어항을 맴도는 물고기뿐이라는데요. 그런데 침대 위에 앉은 자세가 좀 불편해 보입니다. 잠잘 때를 빼면 늘 다리를 세우고 앉아 있다는 하진 씨. 그럴 수밖에 없다는데요. 손 안 짚으면 뭔가 안 짚었어. 앞으로 쓰러지는. 4살 무렵에서야 걸음마를 시작했답니다. 걷게 된 후에도 자주 넘어졌다는데요. 점차 다리에 힘이 풀리더니 중학교 2학년 무렵엔 더 이상 설 수조차 없게 됐다는 하진 씨. 선천성 근육병증이라고 특별한 치료법이 없고요. 특징적으로 이제 척추가 측만되고 척추가 많이 휘고 그게 특징이고 호흡근의 근력도 떨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끔씩 이전에 보면 호흡 곤란이 생겨서 급하게 응급치료를 받고 그랬던 그런 히스토리가 있었어요. 하진 씨는 온몸의 근육이 조금씩 힘을 잃어가는 근위영양증을 앓고 있는데요. 차츰 걷기가 어려워지고 결국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움직일 수 없게 되는 병입니다. 더 큰 문제는 갈수록 근육으로 움직이는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최악의 경우 호흡곤란과 심부전증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하진 씨 보니까 병실에 신발이 없어요. 원래 하진 씨 신발이 없어요? 걸을 수 없으니 신발은 필요 없다고 담담히 말하던 그녀가 꺼내 보여준 것은 새 구두 한 켤레. 진짜 예쁘다 신발. 신고 나갈 일이 없다는 걸 알지만 예뻐서 샀답니다. 마치 잊은 듯 침대 아래 밀어 넣어뒀지만 됐다. 그녀도 예쁜 구두를 신고 어디론가 떠나는 꿈을 꾸는 21살 아가씨입니다. 지금 하진 씨가 가장 가고 싶은 곳이 어디예요? 할아버지 집. 하지만 폐 기능이 약해진 하진 씨에겐 가장 무서운 것이 감기다 보니 쉽게 찾아갈 수도 없다는데요. 3살 무렵 부모님이 이혼한 뒤 하진 씨는 이곳에서 자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영진 할아버님. 하진 씨를 키운 건 할아버지였는데요. 하지 마, 참 눈물 나네. 병명을 몰라 아픈 아이를 업고 할아버지는 전국 유명 병원을 찾아다녔는데요. 하지만 이젠 혼자 거동도 힘들어 손녀를 돌볼 수 없게 된 겁니다. 나도 마음 많고 곧 죽을지 싶고 뭐 죽기 싶은데 참 나는 이제 늘 다시 못 보지 싶다. 한시도 편할 날이 없는 할아버지의 마음을 하진 씨가 모를 리 없습니다. 미안하고
자라서도 할아버지께 짐이 되는 것만 같다는 하진 씨. 그냥 계속 좀 기분이 왔다 갔다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때 서러운 게 좀 있어서 눈썹 긁다가 그걸로 그냥 미안함에 끔찍한 생각도 했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을 돌려 세운 것도 할아버지에 대한 애정인데요. 희망보단 절망을 더 많이 이야기했던 하진 씨. 이젠 팔의 힘도 서서히 빠져간다던 그녀가 그래도 손에서 놓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손그림이에요, 다. 이야. 스케치북 속엔 그녀의 속마음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위로와 응원이 절실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수렁에 빠진 여자아이는 체념한 듯 눈을 감고 있습니다. 손잡아줄 사람은 없었던 걸까요? 그런데 제가 원래 잘 안 웃었는데 닭똥이 발견된 후로 계속 웃게 돼요. 생각하면 웃음 나고. 닷동이가 그녀를 웃게 한답니다. 사랑에 빠지기라도 한 걸까요? 나아질 기대 없는 병과 싸우며 포기에 익숙해졌던 그녀가 달라졌습니다. 누군가 만나고 싶어졌고 내일을 기다리게 되었다는데요. 그리고 하고 싶은 일도 생겼답니다. 꽁꽁 닫힌 작은 방에 찾아와 따뜻한 햇살을 비춰준 닷동이는 과연 누구일까요? 일요일 아침. 아침잠 많은 하진 씨가 오늘은 일찍 일어난 모양입니다. 아무래도 약속이 있나 봅니다. 오늘 누구 와요?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는 사람. 드디어 문이 열리고 아무래도 하진 씨를 설레게 한 닷동이가 바로 요 귀여운 꼬마 숙녀인 모양입니다. 꼬마 숙녀의 이름은 이다윤. 하지만 하진 씨는 닷동이라는 별명을 더 자주 부릅니다. 똑같이. 손톱까지 닮은 두 사람. 그저 바라만 봐도 좋은가 봅니다. 닭똥이 아빠랑 가족처럼 지내니까 큰오빠, 큰언니 이렇게 불러요. 형제 없이 외롭게 자란 하진 씨에게 어느 날 오빠와 언니가 생기고 귀여운 조카까지 생겼다는데요. 다리 독가 지내다 다리 독가야 머리 가라고 하진 씨와 다윤이는 만나면 한시도 떨어질 줄 모르는데요. 그야말로 환상의 짝꿍입니다. 하진 씨는 폐의 근력도 많이 약해진 상태인데요. 진이 뭐는 세게 못 불어요? 네, 언니 아파서 되게 안 불러요. 못 부는 게 아니라 안 부는 거라며 고쳐 말하는 다윤이. 누가 뭐래도 하진 씨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인데요. 그런데 갑자기 하진 씨가 간이 식탁에 몸을 기댑니다. 하진 씨의 체력으로는 4살 아이와 노는 게 힘에 부치는데요. 지켜보던 상헌 씨가 결국 평소보다 일찍 병실을 나서기로 합니다. 옷 입고 이제 이모한테 바이바이 하고 떠나자. 만남처럼 헤어짐도 애틋하기만 한데요. 언니 가져서 방구 새끼손가락. 벌써 다음 주 일요일 스케줄도 예약했습니다. 거의 매주
다윤이네 가족은 하진 씨를 만나기 위해 차로 한나절을 달립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랍니다. 어떻게 하진 씨는 다윤이네의 새 식구가 된 걸까요? 상헌 씨는 1년 반 전부터 인터넷에 공개적으로 다윤이 육아일기를 쓰고 있는데요. 아이가 귀엽네요. 나도 저런 딸 낳았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글들이 대부분인데 장문에 댓글이 있었고 눈에 굉장히 띄었었거든요. 느낌상은 이 사람이 굉장히 외롭구나라는 거는 굉장히 느꼈었거든요. 먼저 말을 건 건 하진 씨였습니다. 자신의 병과 상황에 대해서 솔직히 털어놨다는데요. 다윤이가 보고 싶다고 했답니다. 포기하는 데 익숙했던 하진 씨에게 딱 하나 원하는 게 생긴 겁니다. 닫아 불구공가. 좁은 병실에 자신을 가두기만 했던 하진 씨. 그녀가 육아 일기에서 무엇을 본 걸까요? 저는 그런 걸 못 겪어 봤잖아. 보면 예쁘고 하는 짓마다 다 사랑스럽고 깨물어주고 싶어. 태어나 마음껏 달려본 적 없던 하진 씨. 다윤이의 평범한 일상이 하진 씨에겐 꿈꿨지만 가질 수 없었던 과거일지도 모릅니다. 나똥이 엄마 아빠처럼 계속 있게 해주고 언니처럼 보살펴주고. 평범하게 자란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하진 씨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켜주고 싶었답니다. 나똥이 육아 일기에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 그녀만의 방법으로 말입니다. 오빠가 글을 좀 다듬을 테니까 네가 거기에다 사파를 한 장씩 넣자. 거기 에피소드에 관련된 사파를 넣자. 그래서 이거를 세상에서 딱 2권만 있는 책을 만들자. 다윤 아빠가 글을 쓰고 하진 이모가 그림을 그린답니다. TV 속 아픈 아이에게 반창고를 붙여주고 손을 뻗어 어두운 계단에 불을 밝히는 씩씩한 아이 다윤이가 주인공인 동화책을 준비 중인데요. 나똥이가 같이 나이가 됐을 때 같이 봤으면 좋겠어. 동화책을. 동화책. 소중한 사람에게 무언가를 해줄 수 있다는 것이 하진 씨의 오늘을 새롭게 합니다. 오래도록 행복할 하진 씨의 동화도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그대에게 사랑